한지우 씨, We'll take care of 오늘만큼은 everything. 아버님이라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You're not 아버님. alone in this. 가장 따뜻한 이름이 돌아온 순간, We'll take care of everything. 어르신, is set for 오늘 your 아침은 discharge. 드셨어요? 허름한 잠바를 입은 노인이 요양병원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스쳤지만 지우의 표정엔 웃음만 남아 있었죠. 춥지 않으셨어요? 여기 의자에 잠깐 앉으세요. 한지우 33. 지방대 간호조무사 출신에 지금은 서울 변두리 작은 요양병원의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여자. 고아원 출신, 빚 많고 가진 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있는 어르신들만 보면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가족을 만난 것처럼 누구보다 따뜻해지는 사람이었죠. 지우는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 앞에 앉은 이 노인이 단순히 길 가다 들른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과 한 집안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 구석을 살짝 따뜻하게 덮여줄지도 모릅니다.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 60층 빌딩. 맨 위층 집무실에서 장문호 회장 70은 조용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건설회사 하나로 정상까지 오른 남자. 언론에서 말하는 자수성가 신화의 주인공이었죠. 책상 위 보고서는 완벽했습니다. 3분기 매출 3조 돌파. 동남아 프로젝트 수주 성공. 숫자만 보면 부러울 게 없어 보였지만 문호의 시선은 숫자가 아닌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산등성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툭, 툭, 툭.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외아들 장우진 36이었습니다. 편안한 셔츠 차림에 아버지와 달리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남자. 하지만 오늘만큼은 눈빛이 단단히 굳어 있었죠.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문호는 천천히 의자를 돌려 아들을 마주봤습니다.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빨리 온 순간이었죠. 그래. 상대는 누구지? 한지우 씨입니다. 요양병원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었다가 우진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보육원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 학자금 대출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1초, 2초, 3초, 정적이 흘렀습니다. 문호의 턱 근육이 살짝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다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툭, 툭, 툭. 뭐라고?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면 지금이 위험 신호라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아버지, 지우는 정말 따뜻한 사람입니다. 가진 건 없어도 어르신들한테 헌신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문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삐걱 소리를 냈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부모도 배경도 족보도 없는 사람을 며느리로 들이자고. 아버지, 지금 시대에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 됨됨이가 시대가 변해도 안 변하는 게 있다. 문호의 목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문의 체면, 사회에서 쌓아온 신뢰, 그리고 함께 서 있을 때 어울리는 격이라는 게 있어. 우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전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문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게 사시는지 저 다 압니다. 집에 오면 불 꺼진 거실, 혼자 드시는 식사, 혼자 앉아 계시는 서재. 우진의 말이 이어질수록 문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게 행복하셨습니까? 문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게 내뱉었죠. 나가. 하지만 나가라고 했다. 우진은 준비해온 사진 한 장을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요양병원 복도에서 찍힌 듯한 사진. 환자들과 함께 웃고 서 있는 젊은 여자. 그 옆에 서 있는 우진. 여자의 이름표에는 사회복지사 한지우라고 적혀 있었죠. 문호는 아들이 나간 뒤에야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웃는 얼굴을 한지우를 보고 있는데 문득 오래전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좁은 골목길을 함께 뛰어가던 20살의 자신과 낡은 우산을 같이 쓰고 있던 여자. 문호야, 나중에 우리 힘들어도 사람 무시하지 말고 살자. 응? 첫사랑 정혜원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선명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청년. 가문과 체면을 위해 사랑을 버리고 정략 결혼을 선택했던 남자. 그게 바로 지금 거대한 빌딩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장문호 회장이었습니다. 며칠 뒤 문호는 비서에게 한 장의 서류를 건네받았습니다. 요양병원 한지우. 보육원 출신 장학금으로 학교 졸업. 노인 학대 신고 경력? 이건 뭐야?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예전에 이 병원에서 어르신 손찌검하던 간병인을
지우 씨가 몰래 찍어서 신고한 일입니다. 그 일 이후로 병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문호는 잠시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종이로 사람 알 수 있겠나?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지. 다음 날 아침 문호는 평소 맞춤 정장이 걸려있는 드레스룸 대신 안 쓰던 작은 방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현장 소장으로 일할 때 입던 낡은 점퍼 하나, 무릎이 하얗게 바랜 청바지,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운동화 한 켤레, 반쯤 고장난 지퍼와 보풀이 일어난 소매를 보며 문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게 원래 내 모습이었지. 지갑에서도 카드와 현금 대부분을 빼내고 구겨진 10,000원짜리 몇 장만 넣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어디서든 쉽게 지나쳐버릴 허름한 노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누가 봐도 그냥 돈 없는 할아버지겠지. 그는 그 모습 그대로 지하철을 타고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요양병원 로비는 아침부터 어르신들로 붐볐습니다. 휠체어, 보호자, 택배, 약 봉투. 정신이 없었죠. 어서 오세요. 어르신 접수 도와드릴까요? 지우가 가장 먼저 다가왔습니다. 문호는 일부러 등을 굽히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여기가 장기 입원도 되는 곳이라 해서. 그럼요, 어르신. 먼저 여기 앉으셔서 쉬세요. 허리 괜찮으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지우의 눈빛에는 단 한순간도 귀찮음이 비치지 않았습니다. 반면 조금 떨어진 카운터에서 원무과장 오부장은 속닥거리며 말했죠. 아니, 저런 분들은 입원비 제대로 낼 수나 있나 몰라. 요즘은 보호자 없는 환자 받으면 골치 아픈데. 하지만 지우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혼자 오셨어요? 예. 가족은 다 바쁘다 하니. 그럼 오늘은 제가 보호자예요. 지우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같이 해요. 그날 지우는 문호의 입원 절차를 도우며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전자서명 패드를 낯설어 하는 문호에게 천천히 손을 잡고 눌러주고 식단표를 들고 와. 어르신 이빨은 괜찮으세요? 고기보단 생선이 더 나으실까요? 라고 물어봤죠. 그 모든 것을 원무과장은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반은 못마땅하게, 반은 괜히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얼굴로요. 며칠 뒤 첫 번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비 오는 오후 복도 끝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지우가 뛰어가 보니 노인 한 분이 넘어져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주변 간병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말했습니다. 나 지금 주사 준비해야 되는데. 저분 가족 까다롭다던데 괜히 엮이면 피곤해. 그때 지우가 망설임 없이 외쳤습니다. 119 불러주세요. 김 간호사님, 산소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는 비에 젖은 노인의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제 목소리 들리세요? 눈 한 번만 떠보실까요? 원무과장 오부장이 뛰어오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꼴이야? 복도에서 넘어지면 병원 이미지가 어쩌고. 지우는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미지가 아니라 생명이 먼저입니다. 과장님. 그 한 문장은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가슴 어딘가에 꽂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구석에 서서 지켜보고 있던 허름한 노인 문호였습니다. 45년 전 젊은 날의 혜원이 시장 길바닥에 쓰러진 할머니를 보자 우산을 던져놓고 달려갔던 장면이 겹쳐 보였습니다.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문호 씨. 그때와 똑같은 말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시험은 조금 더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 문호는 일부러 계산대 앞에서 서류를 헷갈리는 척하며 지우를 불렀습니다. 아가씨, 내가 오늘 낸 돈이 얼만지 기억이 안 나네. 현금 10만 원 낸 것 같은데 실제로는 5만 원짜리 지폐 5장, 딱 5만 원이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눈을 찡그리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제가 받았던 건 5만 원이었는데요. 문호는 조금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또 깜빡했나? 나이 드니까 자꾸 틀려. 혹시 내가 10만 원 냈다면 손해보시는 거 아닌가 해서. 보통 직원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CCTV 확인해 보시죠. 영수증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자기 지갑을 꺼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르신 마음 불편하시지 않게 일단 5만 원 더 드릴게요. 내가 퇴근하고 확인해 볼게요. 문호의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자기 돈으로 메우겠다고? 아니야. 문호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헷갈린 것 같구먼. 미안하네 아가씨.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지갑을 도로 넣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돈은 평생 모으신 거잖아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 받았으면 제가 책임져야죠. 그리고는 노인들을 위해 만들어둔 작은 팜플렛들을 꺼내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노인 장기요양 보험 안내예요. 혹시 집에 계신데 몸 불편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건 보이스피싱 예방 카드고요. 검찰 경찰이 돈 보내라 하면 무조건 끊기. 아들이 급히 돈 필요하다고 해도 한 번 더 확인하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지갑에 넣어두세요. 문호는 그 카드들을 받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평생 돈으로 사람을 지키려 했는데 이 아이는 사람으로 돈을 지키는구나. 그 순간 그가 쌓아온 값비싼 빌딩들이 잠깐, 아주 잠깐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가장 큰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날 요양병원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어머니가 새로 입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장과 원무과장은 아침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VIP 보호자 오는 거 알지? 욕실, 복도, 냄새 다 점검해. 민원 들어오면 끝장난다. 원무과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지우 씨, 네 과장님. 10시 VIP 도착하면 당신이 직접 모셔. 말도 곱게 하고 표정 관리 잘하고. 지우는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과장님, 10시에 치매 어르신 샤워 도와드리기로 미리 약속드렸는데요. 일주일째 기다리고 계셔서 그런 건 다른 사람 시켜. 하지만 VIP 보호자가 누군지 몰라. 그 사람 한마디면 여기 명운이 왔다 갔다 해. 지우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과장님, 그 어르신도 우리 병원 환자입니다. 이미 약속을 드렸고 정말 일주일째 샤워 한 번 못 하신 상태예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먼저 약속드린 환자분을 지키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무과장의 얼굴이 벌겋게 변했습니다. 좋아. 그럼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 책임 어떻게 질 건지 두고 보자고. 그 장면을 문호는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돈보다 힘 있는 사람보다 먼저 약속한 환자를 택하는구나. 그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지켜줘야겠다. 젊은 날 회원을 지키지 못했던 겁쟁이였던 자신을 떠올리며 그날 저녁 재무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점장님, 큰일 났습니다. 국회의원 어머니 계좌에서 비급여 300만 원이 잘못 청구됐습니다. 보험 적용되는 항목인데 실비로 받아버렸습니다. 병원장과 원무과장은 서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누가 처리했어? 계산 프로그램 결제는 원무과장님 아이디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설명한 건 한지우 씨였던 것 같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원무과장이 소리쳤습니다. 역시 괜히 고아원 출신은 받아주는 게 아니라니까. 지우는 원무과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이거 당신이 설명했지? 네, 제가 보호자분께 설명드리긴 했습니다만 프로그램상 항목은 과장님께서 최종 결제하셔서 지금 책임 떠넘기는 거야? 원무과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당신 같은 계약직 하나 자르는 거 나한텐 일도 아니야. 지우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잘못 청구된 부분은 반드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건 환자분 권리니까요. 그건 우리 사정이야.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날 밤 지우는 집에 돌아와 좁은 원룸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나 진짜 잘못한 건가?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다음날 출근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자신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있었으니까요. 어디선가 누군가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파카를 입고 지우가 원룸으로 들어가는 걸 멀리서 바라보는 노인. 장문호였습니다. 이제 됐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가 나설 차례다. 다음날 오전 10시. 이번엔 낡은 파카 대신 맞춤 네이비 정장에 빛나는 구두,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장문호 회장이 요양병원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입구 데스크 직원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신문과 뉴스에서 수없이 봤던 얼굴이었으니까요. 저장 장문호 회장님? 병원장과 원무과장이 허둥지둥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회장님께서 여긴 어쩐 일로? 잠깐.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까? 문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실로 들어가며 로비 한가운데 서 있는 지우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그를 보자 어디선가 본 듯한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그 할아버지랑 느낌이 비슷한데 설마. 하지만 금세 다시 서류를 정리하며 일을 이어갔습니다. 회의실 안 문호는 자리에도 앉지 않은 채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국회의원 어머니 진료비 청구권 병원장이 움찔했습니다. 예, 그게 이미 돌려드릴 준비를 누가 잘못한 겁니까? 장문호의 단단한 목소리에 병원장과 원무과장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로그로 확인된 결과 진짜 책임자는 원무과장이었죠. 현장에서 설명한 건 한지우입니다. 고아원 출신인데 원래 좀 이런 부분이 최종 결제는 그건 제 아이디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바쁘다 보니 한 로그를 보면 누가 무슨 버튼을 눌렀는지 다 나옵니다. 문호가 처음으로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들이 미안하다고 해야 할 사람은 국회의원도 그 어머니도 아닙니다. 예, 한지우 씨죠. 병원장과 원무과장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 직원은 편법도 꼼수도 쓰지 않고 환자들 권리부터 챙기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당신들은 책임을 떠넘겼어요. 문호는 천천히 테이블 위에 자신의 명함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병원 건물 누가 지었는지 압니까? 예, 장 회장님 회사에서 저도 이 병원에 큰 기부를 여러 번 했습니다. 당장 끊어도 상관없어요. 다른 병원도 많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병원장과 원무과장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좋은 병원들이 좀이라도 더 살아남았으면 합니다. 좋은 직원들 덕분에요. 문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침묵 끝에 병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확인 안 하고 결제한 것도 직원을 보호하지 못한 것도. 원무과장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저도 제 잘못입니다.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문호는 그제야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로비 한가운데서 그 직원에게 사과하십시오. 제가 끝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잠시 후 요양병원 로비, 환자들과 보호자, 직원들 사이에서 원무과장 오부장은 처음 보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 지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한지우 씨, 네 과장님? 어제 청구권 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니라.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간병인들이 서로 눈을 마주봤습니다. 당신에게 억울한 일을 하게 만든 것 정말 미안합니다. 오 부장은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90도로 지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과장님, 머리 드세요. 그런, 아니야. 병원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우 씨, 그동안 내가 당신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소? 당신 같은 직원이 있어서 이 병원이 여기까지 온 건데 말이오.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는 점점 커져 로비 전체를 채웠습니다. 그 모습을 밖에서 모두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맞은편 카페 창가에 서 있는 남자, 장문호 회장이었습니다. 지우가
울음을 참고 웃으려 애쓰는 얼굴을 보며 문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혜원아, 너 말대로 세상에 아직 이런 애들이 있구나. 눈가가 뜨겁게 젖어오는 걸 느끼며 며칠 뒤 한남동 작은 한식당 프라이빗 룸 앞에서 지우는 손을 꼭 쥐고 서 있었습니다. 나 진짜 괜찮을까? 옆에서 장우진이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아버지. 좀 무섭지만 근본은 따뜻한 사람이야. 지우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문이 열리는 걸 지켜봤습니다. 방 안에는 창가 쪽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네이비 정장을 입고 묵직한 어깨, 낯익은 그가 천천히 돌아섰을 때 지우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제, 아니, 요양병원에서, 그래. 문호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키오스크도 모르고 서류도 헷갈리던 그 할아버지. 우진이 지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 아버지야. 장문호 회장님. 지우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그런 줄도 모르고 미안한 쪽은 나지. 문호가 먼저 의자에서 일어나 지우 앞에 와섰습니다. 내가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부모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모른 채 지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3번을 봤어요. 문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위급한 노인을 보고 망설이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 길 잃은 할아버지 손을 끝까지 잡아주는 모습, 돈 많은 보호자보다 먼저 약속한 환자를 택하는 모습. 그는 테이블 위에 조용히 한 장의 카드를 올려놓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카드. 지우가 나눠주던 투박한 글씨체의 그 카드였습니다. 나는 평생 돈과 체면으로 사람을 재단해 왔습니다. 가난한 사랑을 버렸고 억지 결혼을 택했고 그 결과 이렇게 혼자 늙어갔습니다. 문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다시 배우게 했습니다. 제가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법, 권력보다 양심이 먼저인 선택, 그리고 문호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한지우 씨, 그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며 문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을 의심했던 것, 깎아내렸던 것, 시험했던 것 모두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만하세요. 회장님, 제발. 아니, 문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버님이라 불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불러줄 수 있습니까? 지우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 한마디에 우진의 눈도 문호의 눈도 동시에 붉어졌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우진이 좀 잘 부탁합니다. 내가 평생 일밖에 모르고 키운 아이라. 아닙니다.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부탁드려야죠.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문호는 처음으로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지우에게는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아버지의 포옹이었고 문호에게는 늦게 찾은 딸 같은 며느리와의 첫 인사였습니다. 우진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에도 진짜 봄이 오네. 문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짜 가문은 피가 아니라
같이 지키고 싶은 마음이란 걸 이제 알겠구나. 창 밖으로 봄비가 그치고 해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이 있나요? 그 얼굴들이 하나씩 떠오르신다면 오늘 이 사연이 조금은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당신 마음 깊은 곳을 살짝 건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채널 노을 담은 목소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